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유럽에서 퍼졌던 전염병이에요. 14세기에 퍼졌던 전염병 뭐였죠? 흑사병이죠. 흑사병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유행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후반부, 아주 최후반부부터 종전까지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유행한 독감이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유행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뭐 최악의 전염병 치고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초의 발병 기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프랑스에서 처음 발병이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 캔자스나 시카고에서 발병이 처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염 경로가 정확하지도 않은 데다가 전시였고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처음 발병했는지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최초로 군인 막사에서 처음 이 병이 생겼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의 캔자스주나 뭐 시카고 뭐 거기니까 그쪽에서 군인들이 귀향을 하기 위해서 캠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캠프에 머무르고 있는데 몇몇 군인들이 갑자기 오한을 호소를 합니다. 막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나 뭔가 좀 추운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춥다. 막 이래요. 근데 감기였나봐. 금방 나았어. 그래서 이 병의 별명은 3일 열병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짧은 증상을 보이고 정말 단순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 그런데 문제는 2차 발병이에요. 감기 증상을 앓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던 군인들, 뭐 프랑스던지 뭐 미국이던지 어디던지 다 이제 갔던 군인들이 전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에 아프리카,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병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아니, 미국에서 발병했다면서? 아니, 뭐 프랑스에서 처음 발병했다면서? 왜 미국 독감이 아니에요? 왜 프랑스 독감이 아니죠? 왜 스페인 독감이 됐을까?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그해 11월에 스페인까지 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페인까지 퍼지면서 스페인도 퍼졌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야, 굳이? 응? 당시에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전시 보도를 극히 꺼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시 중이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가 통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은 비참전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걸 이제 세계 각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이제 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스페인 국왕이 이 스페인 독감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대충 병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겠죠.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되면요, 열이 나요. 열이 나고 감기처럼 뭔가 막 기침 같은 걸 해. 감기 증상을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폐렴처럼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부가 보랏빛이 돼요. 피부에 산소가 빠져나가서 보랏빛이 된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오래 앓지 않아요. 정말 짧으면 2, 3일 만에도 죽어요. 갑자기 그냥 죽어. 막 감기처럼 아파. 갑자기 그저께부터 아프더니 하다가 죽어요. 무섭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보통 전염병이라고 하면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뭐 한 노인, 어린이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20, 30대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병했어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때는 20세기야. 20세기라고. 1919년 20세기인데 아니 흑사병은 14세기예요. 14세기면 정말 뭘 모를 때야. 뭐 세균이고 뭐 병균이고 바이러스고 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랑 눈 마주치지 마. 야 눈 마주치면 병 걸린대. 아우 씨. 야 신이 노했어. 어? 신이 노해서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을 갈아버리자.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20세기니까 상하수도도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고 세균이라는 거에 대해 기초 지식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근대적인 인류가 이런 어마어마한 병에 걸려버린 거라고.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병에는 한 가지 좋은 점이랑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 먼저 말해줄게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병의 치사율은 고작 5%밖에 안 돼요. 이 병은 치사율이 정말 낮아요. 근데 이 병이요, 죽은 사람들의 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사율 역시 정확하지 않아. 근데 최소 2%부터 최대 10%까지 봐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자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근데 전염병인데 치사율이 5%면 진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나쁜 점이 나옵니다.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전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인구가 16에서 18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감염자가 6억 명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인구의 30%가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지 않아. 이 병은 금방 죽어버리고 감기랑 굉장히 증상이 비슷했고, 특히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구 조사조차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뭘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뭘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몇 명이나 죽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찍 종전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병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럽,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전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가 스페인 독감을 알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1918년, 19년이면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1700만 정도가 됐대요. 1700만 정도인데 절반에 가까운 740만이 이 병에 감염이 됐고요. 14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무오년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918년 11월에 매일신보에 따르면요, 이 병의 원인이 독일 전쟁지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이 독감에, 무오년 독감에 걸린 이 사람이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을 전염시켰다, 이 무오년 독감을 전염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서 우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체국 사람들이 거의 전멸했대요. 전멸한 데가 많고, 특히나 관공서 쪽에서 이 병이 굉장히 많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수뇌부들이었던, 당시 수뇌부들이면 누구예요? 일본인들이겠죠? 당시 수뇌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뭐 3.1 운동이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또 그러면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3.1 운동이 나타난 건 우리 고종의 암살설 때문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하시겠죠. 아니 그냥 이제 정설이 아니고 이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3.1 운동이 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 한국에서는 스페인 독감 사망자가 속출을 하면서 학교들도 일제히 휴교했고요. 회사들도 일제히 휴업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추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못한 논밭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더 심했죠. 외국에서는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렸을 당시 병원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이건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이냐 하면요. 자, 조금만 크게 보여줄게요. 이 승무원, 전철 승무원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탑승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나 전염력이 강한 이런 병이 도대체 20세기에 왜 발병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뭐길래? 왜 이렇게 많이 발병했을까? 그래서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 당시에는 당연히 모르죠. 그냥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진 건데요. 밝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류독감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조류독감이 막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나요? 조류독감이었대요. 그런데 아니 조류독감이면 조류한테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한테까지 걸렸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면역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시 군인 막사에서 먹기 위해서 조류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조류만 키웠던 게 아니에요. 근처에 돼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조류 독감이 퍼지면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서 돼지한테 옮아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돼지들이 이 인간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이 뭐랄까 이 유전자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인간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 변형이 되면서 돼지들한테 옮아갔고 돼지들한테서 인간으로 옮아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사실 조류독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키스로 알고 있는 그 그림의 작가 누구죠? 클림트. 클림트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요. 클림트와 굉장히 친했던 에곤 실레라는 화가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곤 실레가요. 아내가 있었고 그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내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당시 나이가 고작 20대밖에 안 됐는데 에곤 실레 작품이 뭐가 있냐면 이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아내를 잃고 나서 그린 그림이에요. 태어났을 수도 있는 이 어린 아이를,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이 아이를 그려놓고 자기 죽은 와이프를 그리고 약간 그 뒤에서 지키듯이 자기를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